자, 이제 개장 준비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지금 들어온 뉴스 보니까 H&M은 해상 운임이 폭등하면서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에 육박할 것이다라고 시장 전망들이 나오고 있네요. 대단하네요. 근데 이제 그거를 뭐 가격에 지금 주가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될까? 그렇죠. 추가로 상당히 반영을 좀 할까? 됐다라고 좀 생각이 알겠죠. 들고 여기서 이제 더 늘어나는 증가하는 속도는 아무래도 좀 줄어들 수밖에 없죠. 뭐 그렇게 본다면 지금 그냥 딱 놓고 봤을 때 이제 올해 한 4조, 5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놓고 본다면 지금 13조 정도니까 네. 주가는 좀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아직도 뭐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이게 만약에 뭐 몇백억, 몇천억 단위에서 지금 1조까지 올라오는 그 속도를 맞춰서 주가는 올라왔는데 지금 또 그 속도를 이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속도감이 좀 줄어든 거에서 오는 또 매수세의 둔화 이런 정도는 좀 감안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네, 주말에 곡물 가격이 또 올랐어요. 네. 그래갖고 옥수수 같은 경우는 종가 기준으로는 한 8년, 10년 에 거의 최고가. 네.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켜보는 걸로. 네. 우리는 뭐 음식료 업체들의 네. 이 폭발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군요. 근데 정부가 자각을 하고 있겠죠. 아니, 네. 인지하고 있겠고 그렇죠. 물가에 대해서 자꾸 아니라고 하는데 근데 이 또 바꿔서 생각하면은 이 술값 있잖아요. 네. 뭐 맥주값 이런 것들 출고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그 형평성 문제에서 봤을 때 이제 이런 좀 식량 쪽에 그 음료 쪽이 올랐는데 식료 쪽이 안 오를 리는 없거든요. 네. 그쪽에 폭발력에 대한 그 잠재력이라 그럴까요? 그 압력은 조금씩 계속 커져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우리가 이제 지난주 내내 이 얘기를 했었기 그렇죠. 때문에 설탕값도 네. 오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또 이제 비철 금속 가격들도 계속 오르고 있고 네. 니켈 가격이 또 주말에 올랐네요. 네. 다 오르네. 뭐. 다 반영이 되어 있죠. 뭐 황금 ST, 현대 B&G 스틸 뭐 네. 이런 쪽 종목들도 왜냐하면 근데 지난주에 철강 관련 주식들은 네, 차익 네. 매물 좀 나왔죠. 그랬죠. 차익 매물이 나올 때가 됐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게 이제 말씀드렸던 아까 H&M하고 비슷하죠. 이 속도의 문제죠. 주가는 정말 좋지만 그만큼이 더 좋아질 수 없다면 속도는 누그러지기 마련입니다. 지금 이제 그 국면을 서서히 맞이했다 이렇게 좀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번 이제 시장을 개장 준비하라. 첫 네. 번째 타이틀은 영어를 또 쓰셨군요. 네, 뭐 지겹게 오늘 보실 것 같고요. 오늘 한 30번 정도는 보실 것 같은데 그 중에 제가 한 15번째 정도 가지고 된 것 같습니다. 좀 지겨운 얘기고 뻔한 신선도 떨어지는 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저도 이제 5월에는 주식 팔고 떠나라 이게 네. 이제 매년마다 나오는. 공매도와 뭐 5월의 대략적인 저의 시각 뭐 이렇게 좀 요약을 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5월의 첫날 정말 하루 종일 오늘 마감 뉴스까지 정말 많이 좀 보실 것 같은데 저는 5월 이번에는 아닐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그동안에 5월이 약했던 이유는 이제 2분기에서 3분기 정도의 이제 중시가 좀 매년 좀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아마 계절성을 좀 나타냈던 특징이 특히나 이제 수출을 하면서 먹고 사는 대한민국 증시에 더욱더 좀 짙게 좀 나타났었는데 뭐 실제로 한 20년간의 데이터를 보면은 70% 가까이 됩니다. 뭐 틀린 말은 좀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연초의 기대감이 실적의 현실화로 나타나고 뭐 또 이제 재고도 나타나고 또 약간의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모멘텀도 좀 줄어드는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네. 이제 속된 말로 약발이 떨어지는 구간으로 어느 정도 이제 2분기 그다음에 3분기 초반 요 정도까지 좀 약세를 좀 보였었는데 근데 과거 통계치가 이제 10번인가요? 네, 11번 중에 뭐 6번은 오르고 네, 일곱 6번 번, 떨어졌죠. 7 7번 가까이 번이 떨어졌고 떨어지고 예. 4번은 오르고. 네, 서너 번, 그러니까 5년만 놓고 보더라도 작년하고 2018년 정도가 5월에 좀 괜찮았고 네. 16년, 17년, 19년은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뭐 이렇게 5년만 딱 놓고 보더라도 3번은 좋았고 2번은 3번은 나빴고 2번은 좋았기 때문에 뭐 대략적으로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그때 되는데 달라요. 근데 꼭 5월이라는 게 들어가니까 또 5월이 네. 되다 보니 올해 또 잔인한 네. 계절이기도 하고 4월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원래? 4, 5월 잔인해요? 다 잔인합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지금 이제 증시 봤을 때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기저 효과가 좀 확실하게 좀 잡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실적 발표를 가지고 가속이 되는 그런 그림이고
공매도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콘탱고를 찾아가는 시점이라면 공매도에 대한 어떤 막연함, 무서움, 두려움 이런 것들은 좀 누그러질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5월 중순까지는 시장이 좀 반등을 하려는 현상이 더욱더 강할 것이다라고 봐집니다. 저는 계속해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IT는 매수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디스플레이와 휴대폰은 실적 발표 전후 정도면은 저는 좀 확고하게 좀 반등세를 좀 그려낼 것 같고 반도체는 일단 D램 가격 인상이 주말 사이에 좀 나왔어요 뉴스가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제 5월 반등에 좀 선봉에 설 가능성이 IT 쪽이 매우 높다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반도체 또 디스플레이 휴대폰 이런 쪽이 좀 반등을 해준다면 뭐 우리나라 이 증시를 차지하고 있는 40% 이상이 IT 정도인데 IT가 좀 차지하고 있는데 그게 반등을 해준다면 5월 증시는 크게 나쁠 것은 없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고 네. 다만 6월은 좀 매크로적인 요소 때문에 약간 불확실성이 좀 고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수치가 아마 5월, 그러니까 4월을 피크로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매크로 또 부양책 이런 것들의 강도가 좀 약해질 가능성이 좀 있고 또 그렇게 되면 테이퍼링 얘기가 6월 FOMC에 또 나오니 많이 이러면서 6월 달은 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5월 달은 나름 괜찮은 실적, 중소형주의 실적을 바탕으로 시장이 나쁠 가능성은 없다. 아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공매도 재시행 첫날이죠. 그래서 네. 저는 가장 좀 눈여겨보는 게 시장 베이시스가 어떻게 변할지. 지금 1년 내내 백어데이션에 놓여 있었던 시장 베이시스가 어느 정도 위쪽으로 올라오려는 모습을 보이는지 이렇게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4월 중순부터 아주 강하게 나왔었던 경기 민감주들의 속도, 과연 공매도가 이거를 공매도의 먹잇감으로 삼을지 아니면 무서워서 손을 못 대는 건지 요거를 또 수급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고요. 그렇게 되면 틈새 시장이 만들어지기 마련입니다. 과연 네. 공매도에서 자유로운 중소형주가 어느 쪽에서 형성될지 오늘 소개해 주신 인바이오니아 네. 예. 발음이 아직도 어렵네요. 하여튼 이런 쪽에 또 형성이 좀 될지 이런 것들이 좀 오늘 주요 포인트라고 보고 저는 뭐 5월 전체적인 전략으로 봤을 때는 5월 한 중순 정도까지는 IT 쪽의 반등을 좀 가능을 해보면서 약간 대형주 위주의 낙수 효과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5월의 종목이라기보다는 오늘 하루의 종목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SK 하이닉스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고 있고 휴대폰과 또 디스플레이를 관통하는 쪽이 또 LG 이노텍 그리고 공매도 시행과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해 봤을 때 증권주 나쁘지 않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지지난주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NH투자증권 뭐 이렇게 IT 쪽 2개, 금융 쪽 하나 그리고 오늘 하루 시장만 놓고 봤을 때 좀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코스닥 쪽에서는 데브시스터즈와 네오이민텍 뭐 이렇게 좀 5종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하나를 찝어라라고 한다면 네. NH투자증권 오늘 한번 NH투자증권을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해서 첫 번째 들어봤고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또 여러분들의 관심 리스트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오늘은 권재은 아나운서가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계좌를 다시 또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정혜민 차장님 여쭤보셔서 말씀드리는데 신서영 아나운서가 토요일 날 발목을 좀 접질렀대요. 네, 여러분 금이 좀 가가지고 너무 간이 야리야리하면 이게 좀 체중이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네. 네. 조심하셔요. 저는 체중이 그런 좀 나가잖아요. 저는 그런 일이 없네. 네. 네. 튼튼합니다. 알겠습니다. 튼튼해야죠. 시장도 좀 건강해야 되고 강해야 되는데 등장하는 재료들이 조금 거스리는 재료들이 많이 보여요. 네, 네. 오늘도 공매도 때문은 아닌데 그것이 혹여나 공매도를 이유로 비춰질까 봐 좀 사뭇 걱정은 되는데 자, 두 번째로 준비하라 포인트가 있죠. 예, 제가 바라보는 거는 이제 큰 쪽은 이제 IT를 좀 위주로 한 그런 좀 반등세를 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아까도 잠시 언급은 드렸습니다. 틈새 시장, 그러니까 이 공매도를 피하기 위한 자금들이 어디로 돌면서 어디에 형성이 될 것인가 요거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역시 네. 이제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 뭐 이렇게 해외 뉴스 보니까 또 마스크 벗고 이제 노는 이제 그런 나라들도 네. 이제 많이 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제 외신에 좀 보다 보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확진자 수가 획기적으로 잡히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들 중심으로 좀 비교적 네. 자유로운 여행 또 그런 이제 외출 이런 것들 이스라엘은 뭐 파티하다가 또 압사하고 막 그런 네, 그렇더라고요.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죠. 어쨌든 이제 백신을 맞으면 마스크를 벗게 되고 마스크를 벗으면
이제 뭐 압사는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입니다만 이제 그렇게 파티도 하고 그 동안에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나죠. 주말에 날씨 보세요. 안 나가고 싶은 그렇죠. 마음이 안 들기가 어렵죠. 네. 옥상에라도 올라가야죠. 네, 그래서 4월 그 화장품 수출 그 잠정치 업데이트를 쭉 보니까 화장품 수출이 이제 YOY 기준으로 72%, 그러니까 70%가 넘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기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가 넘게, 그리고 색조 화장품도 거의 40% 가까이 이렇게 좀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 핵심은 중국과 일본, 미국 네. 이런 쪽에 그런 좀 이 수출 잠정 이 데이터가 좀 올라오는 걸 보고 그렇다면 중소형 화장품 쪽이 조금 소외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바라봤는데 이미 지난주 후반부터 좀 반영이 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이 이렇게 높아서 네. 높아 보여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뭐 미주를 좀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실질적인 소비로 연결되는 데이터가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는 이제 고용, 소비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수치를 좀 자극을 해서 소비재들을 더 계속 구조적으로 좀 자극하는 선순환 계열로 좀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 굉장히 낮은 재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던 뭐 의류, 화장품 이런 좀 대표적인 좀 가벼운 소비재의 주가 자극이 지금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후장대한 이제 이렇게 큰 종목들이 뭐 최근에 증시를 이렇게 이끌고 가면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만 그 아랫단에 그러니까 지금 틈새를 형성하면서 제법 강한 모습을 보였던 부분이 약간 이런 중소형주 내에서 이제 의류와 화장품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류와 관련해서는 이제 해외 유명 브랜드 OEM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네. 뭐 한세실업이나 영원무역, 뭐 태평양물산 뭐 이런 회사들이 좀 좋은 수급을 좀 타고 주가 모멘텀이 좀 형성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호전 시럽도 그래서 좀 올랐어요. 네네 호전 시럽도 그러고 뭐 국동 뭐 이런 게 하여튼 뭐 스포츠 브랜드나 뭐 이런 해외 유명 브랜드에 대한 이제 OEM 업체들이 이제 그렇게 네. 좀 많이 좀 상승을 했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알게 모르게 연초 대비 아모레퍼시픽이 30%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이면을 본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장품 수출 데이터에서 중국 쪽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의 그 상승폭이 상당히 가팔랐기 때문에 이것을 좀 반영한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아모레퍼시픽이 이어서 중소형 화장품들도 충분히 강한 이 상승세를 좀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틈새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는 아이디어고요. 일단 현실적인 실적 개선세는 소비재 쪽에서 1분기, 2분기 정도가 확인될 가능성이 높고 코로나 국면이 벗어난다면 3분기, 4분기도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할 수 있다 보니까 1, 2분기가 굉장히 좋은데 3, 4분기에 좀 슬로우해질 수 있는 다른 업종들보다는 훨씬 좀 이 틈새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이제 수출 데이터가 이런 것들을 좀 증명을 해주고 있고 서서히 좀 메이저 수급들도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중소형 화장품 쪽에 좀 초점을 가지고 좀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적합한 쪽이 좀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의 특징 본다 그러면 약간 공매도에 사각지대일 수 있는 또 코스닥과 이 좀 대표적인 지수에 들어가지 않은 뭐 시가총액 한 3천억 미만의 그런 전후한 그런 종목들을 좀 노려보신다면 저는 뭐 충분히 시장 대비 좀 강한 흐름을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매매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류 쪽에는 아까 언급을 드렸었던 종목들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뭐 호전실업 말씀해 주셨고 아까 제가 뭐 한세실업 또 뭐 영업무역, 화승엔터, 태평양물산 다 비슷한 업종이죠. 그러니까 유명 브랜드의 OEM을 받아서 이제 납품을 하고 또 수출을 하는 이제 그런 업체들의 전반적인 강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소형 화장품 중에서는 좀 여러 가지 업체가 있습니다만 이제 이미 너무 커져버린 그런 ODM, OEM 업체들보다는 좀 중소형 업체의 납품을 하고 만들어줄 수 있는 코스메카 코리아라는 기업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용기를 만드는 회사 중에 그러니까 화장품 용기죠. 펌텍 코리아라는 회사 뭐 한두 번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좀 실적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코스메카 코리아와 펌텍 코리아 저는 이제 의류나 이런 의류 OEM 뭐 이런 쪽도 좋고 화장품 쪽도 좋은데 개인적으로는 중소형 화장품을 조금 더 좋게 해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플러스 한 종목은 제가 이제 오늘 관심주로 또 준비를 했으니까요. 일단 장 개장 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재미도 주셨어요. 예. 개별 기업. 네, 개별 기업입니다. 중소형 스몰캡.
그래요. 공매도를 피해가는 방법. 네. 공매도를 피할 종목들. 네. 집중도 했고 네. 백신 온 마스크 어프 이렇게 해주셨고 백신이 계속 보급될수록 마스크를 벗어내는 율도 올라갈 수밖에 네, 없겠죠. 그렇죠. 네. 네. 자, 오늘 국내 확진자는 주말 휴가로 인해서 한 예상컨대 488명 정도, 500명 밑으로 조금 네. 예상이 됩니다. 좀 줄어들고 또 안정이 돼야 되죠. 하향 안정화 이런 건 하향 안정화 그렇죠. 좀 필요할 날씨 텐데. 좀 따뜻해지면은 작년에도 좀 보셨잖아요. 이제 5월, 6월, 7월 갈수록 좀 이렇게 급감하는 모습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감안하면 틈새로 충분히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중소형 화장품 쪽이다라고 네. 좀 생각하고 이쪽에 좀 매매를 좀 하셔도 뭐 충분히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개장이 쓱 다가오고 있습니다. 호가는 조금 낮아요? 네. 어때요? 뭐 그냥 약 보합 정도로 약보합? 출발할 것 같은데 네. 일단 공매도의 영향은 시작하고 봐야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고. 네. 개장 후에 다시 시장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